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입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공급 쇼크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고 잠재적 공급 쇼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 비율이 11% 이하로 하락, 7년 만에 최저치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2018년 3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 비율은 2020년 3월 약 17.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 비율이 하락하는 동안 126만 BTC가 거래소에서 인출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거래소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율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구분이 딱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계속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그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 지갑이나 아니면 제3자 보관소, 새로운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도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고 있죠. 크립토커런스의 지금 거래소 흐름 대비 네트워크 활동 비율 차트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장기 보유 성향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율과 온체인 네트워크 활동을 비교한 지표인데, 최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입금이 크게 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5년 6월 초 기준 30일 이동평균 비율은 약 1.25, 연간 평균보다 낮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차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차트에 따라서 가격 흐름들도 확연하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율 자체가 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 가격 흐름이 확연하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도 정점을 찍고요. 여기도 저점을 찍었을 때 저점으로 이 조정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최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어요. 이때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오히려 이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2023년 기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기 보유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낮은 비율은 장기 보유자들의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거래보다는 이 콜드 월렛 보관을 선호하고 있음을 또 의미하고 있고요. 이는 시장의 유통 가능한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서 물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보다 제3수탁 서비스,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호하는 점도 이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거래소에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거래소에 보관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거래소보다는 이 다른 보관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등 이 대형 금융기관들은 공개 거래소 대신에 전문 커스터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신들이 또 보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 지갑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냐면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거래소와 다릅니다. 거래소와 다른 의미예요. 거래소에 보관하는 거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건 이제 수탁 서비스를 의미하고 2025년 1분기 기준 2120억 달러, 약 287조 4932억 원 상당의 자산을 수탁 중이라고 해요. 이는 ETF 발행사나 기업, 고액 자산가의 유입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기관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2120억 달러예요. 자그마치. 반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는 같은 기간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들이 꽤 높죠. 이러한 유출은 2025년 2분기에도 지속 중이며 6월 5일 하루에만 7억 6,100만 달러, 약 1조 31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장외 거래를 통해서 기관들은 많이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거래소가 아니라 장외 거래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EUI 파르테논 공동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관 투자자의 83%가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 60%는 자산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할당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개 상장 기업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수준이고요. 앞으로 이것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이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이 상장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나라고 봤을 때 2022년 이 FTX 이 붕괴 이후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이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뢰 저하가 결국에는 가속화되면서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제 자가 보관이나 아니면 대안책 거래 플랫폼을 이동으로 하는 거죠. 더 안전한 곳으로 안전을 찾아서 이제 거래소에서 계속 빼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크립토컨트의 이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을 보여드리고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 정말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도 계속 하락기예요. 그래서 하락이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얼마나 열심히 매입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결국에 이제 정상 통화를 했어요. 정상 간에.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가 트럼프 요청으로 성사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자신이 열심히 협상의 달인처럼 하지만 다시 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통화를 해서 이제 만난 약속을 이제 잡았어요. 결국에는 미국 측과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 협상을 한번 했었는데 그 협상에 대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었는데 이 협상이 이제 중국에서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핵심 광물인 히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의 위반을 주장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중국 측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 위반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반발해서 이 차별에 반발을 해서 지금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버린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이 히토류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중국은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죠, 히토류를.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국의 이제 이런 차별이나 불리한 입장들을 이걸로 협상 카드로 또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협상 진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쉽게 협상을 할 이유가 없고, 중국에서도. 그래서 자신은 뭐 시주석을 좋아하고 언제나 그랬으며 항상 그럴 것이지만 그는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계속 협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협상을 해 나가는 거고, 런던에서 이제 9일 미중 무역 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티격태격 계속 할 겁니다. 이러면서 티격태격하고 뭐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조금씩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또 안정화를 찾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시끌벅적했다가 이제 조용 지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의 상승에 좋은 환경이 또 되겠죠. 그런 날이 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서클 나스닥 상장 첫날 168%나 폭등을 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빅뱅이 신호탄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상장하자마자 아주 불을 뿜고 있어요. 공모가 대비 168%나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상장은 이제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이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이 서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테이블코인을 대표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선다라는 신호 중에 또 하나예요. 이게 메인 시장으로 들어간다. 결국엔 주식 시장의 상장까지 이제 되는 거고,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들어간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500도 의미가 있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메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주류로 포함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 첫 거래일 83.23달러에 마감을 했다라고 해요. 공모가 31달러보다 168.48% 높은 금액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시가총액은 단숨에 166억 달러, 약 22조 5천억까지 올랐어요. 처음에 뭐 7조, 8조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배가 뛴 건가요? 어마어마하죠.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 주식수도 40%나 늘렸고요. 여기 지금 관여하는 주관사 JP모건 들어갔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투자은행들 세 곳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 투자한 회사만 해도 그 유명한 블랙록이나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투자가 아주 먹을만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상장 대박 인기. 아크인베스트, 블랙록 모두 물량의 약 10%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서클에가 딱 보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107달러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월드 리버티 고문, 트럼프 토큰의 10배 레버리지 숏 포지션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 했더니
이 디지털 자산 인플루언서인 오글이 이 오피셜 트럼프 토큰에 대한 고위험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이퍼리퀴드의 USD 코인 100만 달러를 예치하고 트럼프 토큰의 10배 레버리지 총 271만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인플루언서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했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월드 리버티 이니셔티브 고문으로 활동 중이에요. 이 오글이란 사람이. 근데 이런 지금 재미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트럼프 토큰과 어떤 정보를 알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토큰 공매도 대상이 지금 됐는데 이건 무슨 정보가 지금 들어간 게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매도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무튼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투자인데 10배 레버리지, 이런 밈 토큰 역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업도 비트코인 모은다. 한국에 덮친 비트코인 트레저리 붐. 한국에도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스트래티지와 같은 전략을 가져가는 국내 거래소 위메이드나 뭐 비트맥스 뭐 이런 거래소들이 상장사들이 이제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나스닥이 상장한 한국 엔터 기업도 있다고요. 이런 기업도 처음 들어보는데 K-웨이브 미디어라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5억 달러, 약 6,800억 원의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KWM 주가는 160% 넘게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봤더니 이건가 할 거예요. 지금 이래서 4.75달러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나스닥이든 한국 기업이든 뭐 다 그냥 비트코인만 묻으면은 그냥 주가가 날아가니까 기업들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래서 다 포모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포모로 지금 엄청나게 기업들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디지털 자산위원회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당내 정식 조직으로 이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와 시행에도 속도가 이제 붙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바뀔 것으로 좀 보여져.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면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심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만이 있었는데 이제 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셈이 되는 건데, 요거 좀 기대가 됩니다. 국내에 이렇게 암호화폐를 진심으로 이제 뭔가 투자할 수 있게 진흥을 하는 기구가 이제 설립된다라는 거, 그것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다라는 거는 뭔가 좀 기대감을 걸어볼만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추진하는 것들 ETF 허용, 연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그리고 거래 수수료이나 뭐 토큰 증권 사업 확대 뭐 이런 것들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좀 열려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 준비를 잘 해서 투자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법인들의 비트코인 투자들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인들, 기업들의 투자들이 열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한국의 스트래티지 진짜 제대로 나올 가능성들도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이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 바라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